오늘은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죠.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호크 미사일하고 나이키 미사일을 단연간 운용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이 러시아의 S-400 미사일의 기술을 도입해서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미사일 천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400여 개의 항적 처리가 한 번에 가능하고요. 50여 개의 표적에 대해서 교전이 가능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자체 방공 시스템 천궁 미사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천궁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궁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스스로 공중 방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인데요. 효율적인 통제와 교전을 위한 방식으로 천궁 미사일 체계 역시 기존의 나이키, 호크, 패트리어트 미사일 운용 체계와 같이 몇 개의 미사일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한 발사대에 몇 개의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 운용 체계와 같이 몇 개의 미사일을 보유한 발사대에 공중 표적을 탐지하는 레이더, 그리고 이 미사일과 레이더를 통제하는 사격 통제 작전 통제소가 있죠. 이걸 구성해서 하나의 포대를 이루고 있고요. 이러한 몇 개 포대를 전수 통제하는 상위 통제소가 있습니다. 즉 포대가 전방에 4개가 가 있다고 하면 이 4개의 포대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이 포대 전술 작전 통제소가 따로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포대가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제를 하니까 거의 전방향으로 오는 모든 표적들을 교전을 할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 기술로 공중을 지키는 시작, 바로 천궁입니다. 사실 천궁이 배치되기 전에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미사일도 있긴 있었습니다. 육군에서 운영하는 천마 대공 미사일이 그렇고요. 또 이제 대공 미사일하고 대공포 있죠. 비호 자주 대공포도 있었고, 신궁 단거리 미사일 등이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미사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지대지 현무 미사일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요 단거리 무기들은 주로 육군 방공 무기이고요. 육군의 작전,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주로 국지방공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지상군의 기갑전력과 같이 기동전력을 방어하는 개념으로 개발이 된 무기들이기 때문에 주로 단거리 방공 무기들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역방공을 위해서, 지역방공은 굉장히 넓은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방공을 하는 대공방어 무기를 가지고 이 지역을 방어하는 공중방공 무기 체계로는 천궁이 최초가 되겠습니다. 천궁이 최초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LSAM이라고 해서 사드급에 조금 모자라는, 사드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정도의 장거리 대공 방공 무기가 현재 탐색 개발이 종료된 상태고요. 체계 개발이 곧 진행될 예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천궁 이후에 한국형 무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최초에 1992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11년이 되어서야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과거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을 하던 호크 미사일을 지금 서서히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전 배치는 현재 전방에 있는 미사일 기지 대부분은 도입이 지금 되어서 배치가 완료됐고, 점차적으로 후방에 있는 미사일 기지로 서서히 지금 전환 배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 전역에 골고루 배치가 돼서 우리나라 영공 수호의 큰 부분을 이 천궁 미사일이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천궁 미사일의 최초 개발명은 철매2였습니다. 철매, 영어로 읽으면 철매, 아이언 호크가 되겠죠. 호크가 기존에 우리가 쓰던 무기였는데 최초부터 호크 미사일의 후속 모델로 개발이 된 게 맞습니다. 그것은요,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비로소 한국식 이름을 갖게 된 거고요. 이게 바로 천궁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리의 속도를 다들 아실 텐데요. 소리, 음속, 소리는 1초에 약 340m를 날아갈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마하 1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간혹 보는 영화에서 사용되는 이 총알의 속도가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탑마다 대부분 다르지만 어쨌든 초속으로 보면 900m에서 한 1000m 정도가 됩니다. 마하로 보면 마하 2.5에서 한 3 정도 속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총알이. 근데 총알은요, 처음에 빵 쐈을 때 포구 초속은 그렇게 빠르지만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계속 날아가는 동안에는 속도가 줄어드는 게 또 총알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미사일의 경우는요, 미사일 속도는요,
미사일은 발사돼서 계속해서 추력을 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도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종말 단계에 오면은요, 최대 초속 한 5,000m 정도 돼. 1초에 5km를 가는 거죠. 마하 10 정도까지 이게 속도가 낸다는 거예요. 그런 미사일을 이 천궁이 요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된 겁니다. 이 실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천궁의 이 방어 영역 내로, 즉 교전구역 내로 항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 천궁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조종사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지대공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보거나 연기가 나는 걸 보면 자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총알이 날아오는 걸 본다고 해서 우리 몸이 총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못 피합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총알보다 더 빨라요. 많은 사람들이 총알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총알은 눈에 잘 안 보이고 너무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사일은 커서 눈에 보여서 그런 거지 미사일이 훨씬 빠릅니다. 자, 천궁 어떻게 운영을 하나? 천궁 포대는요, 한 개의 이 3차원 위상배열 다기능 레이더가 있고요, 4대의 발사대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의 지휘 통제 차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개발 단계에서는 6대 발사대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예산 때문에 좀 줄은 거죠. 6대 발사대였는데 예산 때문에 4개로 줄은 거예요. 이 예산 삭감으로 미사일 발사대가 6대에서 4대로 줄어든 것까지는 뭐 그런데, 이게 이때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발사대를 줄이면서 포대를 줄이지 않고, 왜냐하면 포대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방어구역 내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역 방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포대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발사대 수를 줄이면서 포대를 유지해서 방어구역을 넓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 저의 이 아이디어였습니다. 합참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저의 아이디어를 너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현역 시절의 얘긴데요. 발사대를 줄여서라도 포대를 유지시키는 것이 이 지역을 방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발사대는 그 포대에다가 더 추가로 늘리면 되니까, 이게 당시 제 아이디어였고요. 이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는요, 거리가 400km, 그리고 고도는 30km까지 전방향에 대한 공간 방어 및 공격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대에서는 6개의 표적에 대해서 동시에 요격을 할 수가 있고요, 전방향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방어력이 뛰어난 미사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레이더의 감시 공간 안에 공중 항체가 탐지가 되면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위상배열 레이더의 최고 장점이에요. 계속해서 하다가 표적이 딱 잡히면 그쪽을 향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추적을 하게 되고요. 통제소는 자체적으로 항적을 판단을 합니다. 이게 우군 항적인지 아니면 적군 항적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중 항체에 대해서 속도와 표면적을 계산을 해서, 아, 이게 항공기다 아니면 미사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이거나 혹은 항공기라는 게 구분이 되고 나면 최적의 교전 조건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바로 그 표적을 격추시켜 버립니다. 이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 시스템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운용자가 관리하고 이 발사하는 거를 운용자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빠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표적의 위험성이 매우 높죠. 타임 센서티브 해요. 그리고 표적이 근거리에서 돌발적으로 나타난다든지 하면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냥 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논란도 되고 재미나기도 한데, AI라는 게 바로 적용이 되겠죠. 사실 저도 현역에 있을 때 이 개념을 상부에 보고하고 인식시키는데 매우 시간이 좀 들었었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교전하고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고 미사일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쏴가지고 표적을 격추시키느냐 해서 당시에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자동 교전을 한다는 게 매우 익숙한 시절이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해서 자동으로 미사일이 날아간다는 게 매우 거부감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었죠. 자, 여러분, 천궁. 저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순수 국산 무기잖아요.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대한민국 영공을 방위하는 자체 생산 무기라는 거죠. 물론 기술이라든지 여러분 부품이야 뭐 외국에서 가져온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이 개발을 했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이 개발한 그 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 전역에 배치가 되어서 조국 영공 수호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